네. 칠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써지는 건지 잠깐 테스트를 하고. 써져요. 자, 틀린 것은 했고, 그러니까 다 기출문제예요, 사실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보조활동하거나 또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근데 자격증 갖고 하죠. 이런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소공이다. 소공이라고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빠진 거 없죠. 2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사원이란 말은 임원하고 똑같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직원 아닙니다. 이거 높은 사람인데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중개 업무를 봐주고 있죠. 지금 중요한 일을 해주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소공에 포함되죠. 소공이다 이런 뜻이에요. 맞죠? 3번 타인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일정한 보수를 챙기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이거 중개죠. 이게 중개. 여기까지가 중개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중개. 어떻게 했어요? 업을 했죠. 그러면 그게 비록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여기 해당하지, 이거 틀렸죠. 여기. 3번이 답이네.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서 거래를 중개한 자인데 당사자들에게서 단지 보수받을 것을 약속을 받아낸 단계 또는 요구하는데 그쳤어. 근데 아직 현실적으로 받지는 않았다면 중개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직은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여기처럼 등록하지 않고 했다고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판례고요. 5번 당사자 간에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게끔 알선했다. 그러면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요? 중개다. 그죠? 이것도.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이렇게만 나오면 중개사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장이 여러 개 모여 있고 공장 안에 뭐 기계가 있고 마당에 차 돌아다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쨌든 가격은 좀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걸 싹 모아가지고 만든 게 공장재단. 은행에서 그걸 담보 잡히고 돈 꿀 때 써먹는 거예요. 중개사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이런 거 이렇게 나와요. 중개사물 안 되죠. 거래처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도 중개사물 될 수가 없다 이거고. 가물된 땅은 좀 위험하지만 거래 중개사물 될 수가 있다 이거고. 신축 중인 건물로서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졌어. 이 세 가지. 근데 미등길에 그러거나 말거나 세 가지 요건을 갖췄죠. 짓고 있는데 그러면 건물이에요 이게. 되고 니은번 빼고 다 되죠.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됐습니다. 이거 됐고 아니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요. 32회 때 문제니까. 아이고. 정책심의위원회 문제. 아이고. 안 만져야 될 걸 만졌네. 여기 X 치면 돼요? 오, 됐어요. 옳은 거 오라고 그랬습니다. 옳은 거. 아이고야. 왜 그럴까? 어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해야 되나? 일단 치우고. 기술적인 차원 때문에 지금 옳은 걸 고르세요. 안 되는군요. 자,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보자 보수 변경. 예. 그다음 이거 맞는 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거 4, 7, 11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1차 관이니까 X. 1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적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호선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들끼리 추천을 먼저 해.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투표해가지고 다 득표자가 되는 거지. 그걸 호선이라고. 반장선거 생각하시면 돼. 우리 둘째 놈이 그렇게 초등학교 때 그렇게 회장이 되고 싶어 한 거예요. 선거만 있으면 나가. 근데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추천해서 자기가 추천해가지고 나가는 누가 추천해 주는 게 아니고 진짜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나갈 때마다 뭐 전교 회장도 마찬가지고 나갈 때마다 떨어지니까 애들이 아이고 너무 불쌍한 거야 이제. 그래서 회장은 안 되고 부회장을 한번 뽑아준 적이 있었어. 예, 그래서 부회장 됐다고 막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런 한 세 번, 네 번 떨어지고 마지막에 부회장 한 번 하고 끝났어요. 예. 여기는 이제 호선된 자가 대행하라는 게 아니고 누구죠? 지명위원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그럼 답은 몇 번이요? 답은? 요거 옳은 거 오라고 그랬죠? 맞고, 이거 틀리고. 기억, 니은 번인데? 오케이. 중개사무소 등록실 설치하려는 경우에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예. 법인의 대표자, 임원, 사원을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받는다. 아니지. 실무교육은 전원이 다 받아야 되는 거지. 오케이.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거. 맞는 얘기죠, 이거? 맞습니다. 상법상 회사다.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본금이 5천 이상. 그러니까 유한회사예요. 유한회사. 자본금이 3천만 원짜리 유한회사입니다. 자, 법인인 개업 공인인증서로 등록이 될까요? 안 돼. 왜 안 돼요? 유한회사여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자본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돼서 자본금 딸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본금은 5천 이상. 그 다음에 상법상 회사에 들어가면 오케이. 그죠? 5개 중에 아무거나 돼요. 3번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증사일 거.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 제3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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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날 이렇게 자격증이 있을 거. 가로하는 내용은 지금 무시하셔요. 나중에 언젠가는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이 중개업 및 4번 좀 지문 잘 봐주세요. 중개업 및 겸업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 겸업 제한을 받고 있는 그게 누구죠? 중개법인. 몇 조죠? 14조. 14조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된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동그라미 4번은. 왜냐하면 시험 문제 출제하는 분은 기출문제 갖다 놓고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중개사법은 그래서 기출문제 지문이 그렇게 자주 나와요. 반복돼서. 맞는 얘기. 5번은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맞죠? 없고 별거 없고. 답은 몇 번이냐면 틀린 것은 1번이죠. 쉬운 문제. 자, 그 다음에 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했습니다. 1번 소속 공인인증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소공은 등록 신청 못하지. 그 이유는 이중소속 금지 때문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2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등록증 주기 전에 등록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즉 보증 설정했는가를 확인해야 되겠다. 등록증 주기 전에 뭘 확인해야 돼? 보험에 들었나 확인해야지. 그렇죠? 그게 맞는 얘기죠? 등록증을 주기 전에. 자, 2번 지문 바꾸겠습니다. 지금 등록관청은 등록의 통지를 하기 전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다. 등록의 통지하기 전에 이렇게 바꾸면 X. 등록의 통지는 보증 설정하고 관계없이 등록 통지는 해줄 수 있지. 등록된 뒤에 뭐 하니까 보증 설정. 그렇죠? 그 순서를 말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국토유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줘야 되겠다. 등록증 주는 사람 누구죠? 누가 준다고 등록증? 시도의사 아니고. 자격증은 누가 줘? 시도의사. 등록증은 등록관청.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서 얘를 바꿔서 3번 냈다고. 이것처럼 국장이 등록증 준다 그러면 이거 틀린 거죠, 이게. 국장이 주는 거 아니잖아. 이걸 기출문제에서는 광역시장은 또 출제했다고. 등록증 준다고. X. 시도지사가 등록증 준다. 그것도 틀려. 뭐만 맞는 거예요, 이게? 등록관청이 등록증 준다가 맞는 거지.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 그치? 끝에가 틀렸죠? 근데 우리 중개사법 시험 문제 출제할 때 보면 끄트머리만 바꾸는 거 되게 많아요. 있다 그러면 없다. 없다 그러면 있다. 앞에는 다 똑같고. 그렇게 바꿔서 내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 머리 쓰기 싫은 거예요, 그냥. 네?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있다 그러면 그냥 없다. 포함 그러면 어떻게? 제외. 이렇게 해서 틀리네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출제하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기가 편한 거예요. 5번.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한 개업공인인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했을 때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는데요. 여기 기출문제 한번 나왔어요. 근데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벌써 짐 싸면 다시 수업할 건데 무슨 얘기냐면 종별을 바꾼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하다가 중개법인으로 좀 규모 있게 해보려고 하는 게 종별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노원구청에 가서 나 중개법인 할 거니까 중개법인으로 등록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등록 신청서를 다시 내요. 다시. 그럴 때 사실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 자리를 폐업을 하고 그다음에 중개법인으로 신규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정식은. 그런데 그때 정식으로 폐업 신고서를 내진 않고 그냥 신규 등록 신청서를 다시 낼 때 종전의 등록증을 가져와서 그걸 첨부하면 폐업으로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된 등록증을 들고 와서 갖다 첨부해가지고 중개법인의 등록 신청서를 같이 내면 구청 공무에 알아먹는다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있다가 그거 관두고 폐업하고 중개법인 차리려는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 신고를 정식으로 하지 않지만 뭘 내가지고 폐업 신고에 절차를 밟는 거예요? 등록증. 그러니까 이 등록증을 어떻게 반납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출제 어떻게 했어요 지금? 반납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잖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X다. 자, 이번 주에 여기까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